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신분석적 명리학, 정확한 명리학 정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저장이고 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생산을 의미하고 생산의 의미이기 때문에 잉태, 성적인 욕구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도 마찬가지로 수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죠. 양수는 임수이고 음수는 계수이고 양은 항상 크죠. 크고 음은 작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 임수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계수는 우리 땅에 내려온 그런 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구름부터 시작해서 그 구름이 땅에 내려오면 비가 되고 비가 흘러오면 개울이 되고 그 개울이 흘러서 강이 되고 이렇게 양의 임수와 음의 계수로 나뉩니다. 임수는 아주 큰 바다입니다. 바다와 같이 아주 크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임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임수와 계수는 무의식의 근원, 무의식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연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심연.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의식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할 때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계속 그 배 위에서 무의식에 대한 생각을 계속 확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의 기운을 가진 두 가지 성향, 임수와 계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바다 같은 임수와 이슬이나 비와 같은 계수의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임수의 본질 옆에 있는 것처럼 큰 바다죠. 넓고 깊은 그 심연에 있는 바다. 이 바다가 지구의 원천이죠. 지구의 원천이고 모든 생물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 바다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고 넓은 생각이죠. 임수는 아주 큰 틀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큰 그림, 큰 생각, 그리고 흐름 중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물같이 유연하게 흐르고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철학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고 밝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임수인 사람입니다. 임수는 대왕이다. 이 물속 깊은 곳이죠. 깊은 내면. 겉으로는 태연 자약해 보이지만 물밑은 거센 물살이 움직입니다. 감정의 폭발. 갑자기 화가 나거나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이 안 되거나 꾹꾹 참고 있다가 한번 폭발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폭발하는 게 바로 임수입니다. 바다도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찰랑찰랑 부드러운 파도를 보내지만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바다의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듯하게 강한 10m 이상의 파도도 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쓰나미가 오는 거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의 폭발,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번 폭발하면 무섭게 변화합니다. 숨겨진 본성, 마음의 바닥을 쉽게 보이지 않는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마치 타짜의 모습 같습니다. 임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틀에 갇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뭐든지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정화를 시킨다. 그런 의미도 바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임수인 분들은 서재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사 모을 수 있는 책들을 열심히 사서 서재를 채우는 게 자신의 큰 욕구입니다. 임기응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잘합니다.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 풍부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임수의 인간관계, 평소 모습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알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한계를 넘어가면 강한 파도처럼 폭발합니다. 관계단절, 관계사항을 넘어가면 거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임수의 동기부여. 임수는 어떤 거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될까? 이런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을 줄 때, 그런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목마르다고 그럴까요? 애정 결핍 장애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받기 위해 애정받기 위해 관심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라면 팀 리더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겁니다. 이런 부하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나의 눈치를 계속 살피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 지지해주는 말을 통해서 임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을 해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이죠. 리더들은 어떤 성향의 나의 팀원들이, 나의 조직원들이 있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의 양면성, 이쪽이,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평온한 모습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주 상냥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많은 생각들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열정, 생명력과 생식력, 섹스 어필,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철학은 굉장히 깊고 단단한 철학적인 모습입니다. 길수의 본질,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으로 존재하다가 비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빗물과 이슬, 작지만 확실한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지만 확실한 자기 정서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이다. 한 번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는 탁월한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기 이 팀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쫙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감정 표현이 미묘하고 은밀한 내면 작용이 있습니다. 개수는 이슬이나 비다. 자, 하늘의 구름. 하늘의 구름으로 존재하다가 땅에 내려진 빗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빗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쓰일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산에 떨어질지, 강에 떨어질지, 논에 떨어질지, 들판에 떨어질지, 주차장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불안감, 어떤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일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듯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스며들고, 가정에서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쫙 하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쫙 하고, 권력 관계를 읽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자신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겠죠. 개수의 심리적인 특성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불안정함입니다. 이게 항상 근본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개수는 이것 때문에 예민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통찰력이 발달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도 뛰어나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분위기를 읽고 그 분위기에 맞게 수동적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개수의 장점, 공감 능력 100%. 그렇죠.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지금 분위기를 읽고 공감 능력이 탁월하게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캐치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상담하면 잘하겠죠. 그리고 90% 경청 능력,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우리 개수가 일주인 분들을 친구로 두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 감지 95% 엄청나죠. 엄청난 촉입니다. 발달한 촉을 빠르게 위험을 발견하고 빠르게 대처합니다. 개수의 약점,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죠. 인정이 약하다. 내 스스로 무언가 강한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남이 인정할 때 내가 비로소 삶의 본질을 찾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인정에 약하다. 그래서 잘못된 부탁이나 뭐 보험을 들어달라거나 일을 해달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단절의 어려움, 해로운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적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아주 경직된 조직, 군인이나 경찰, 검찰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스트릭하고 강한 조직에서는 좀 힘들다. 서열이 강한 곳이나 이런 것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약한 개수는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물의 기운, 임수와 개수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임수와 개수, 물상적으로 큰 바다와 호수이고 빗물과 이슬, 샘물이다. 성향은 양수이고 음수이다. 특징은 깊고 넓은 사고, 직관적, 예민함, 대응, 철학적 기질이고 피상담적인 기질이다. 물의 기운과 지식추구, 임수의 지식추구는 다양한 분야의 책과 자료를 집안 서재에 채워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수는 관심이 많은 분야,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책들을 소유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책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하는 거죠. 공통점, 두 기운 모두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책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물의 기운을 이해하는 의미, 자기 이해, 자신의 성향과 특성을
이해합시다. 그리고 관계 개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의 기운과 조화롭게 살아갑시다.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오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행. 그래서 나에게 내 사주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고,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사용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빼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지 우리의 삶이 밸런스가 잘 맞아집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키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깨닫고 현명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삶을 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